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자, 오늘도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 왔는데요. 자, 이 생물자원관에 보면 또 동물 박제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박제들을 제작하는 곳에 오늘 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이 박제들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박제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라고 하거든요. 오, 무슨 실험실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안내를 도와주실 김학수 박제사님이시고요. 네. 자, 여기 입구서부터 굉장히 큰 박제가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박제죠? 얘 이름이 바다코끼리예요. 아, 지금 보시기에 외관상으로는 완성돼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좀 미완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어디가 여기 미안한지. 보시면은 뭔가 밋밋한 있죠. 수염이 이번에 없구나. 네. 수염을 다시 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럼 수염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수염은 본인 원래 갖고 있던 수염 그대로.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박제를 할 때 이런 표피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게 제품의 이름은 발포르탄이라고 보통 네네. 명칭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강도는 세면서 무게는 대신 가벼운. 이거는 기성품이에요. 제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바다코끼리는 시중에서 파는 기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포우레탄을 저희가 직접 터뜨려서 조각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와,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이 가죽과 털 같은 경우에는 딱 보셔도 뭔지 감이 오시겠죠, 이게? 북극곰인가요 혹시? 네, 북극곰입니다. 와. 원래는 이 단면보다 최대 5배 정도 지방층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두꺼워요. 근데 가죽이 그만큼 두껍게 되면은 나중에 이 가죽을 씌웠을 때 근육이라든가 형태를 제대로 표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옆쪽에 있는 칼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긁어내는 개념으로 가죽을 내가 원하는 두께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빨들도 이렇게 다, 이것도 다 기성품이에요? 네. 시중에서 파는 눈들. 위쪽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조류에 많이 사용되는 조류 전용 의안들이고요. 포유류의 의안들은 여기 밑에 보면 사자, 호랑이, 인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용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특히 닭이나 꿩은 만들게 되면은 이런 벼슬 같은 게 붉은색이 검게 변하고 수축이 돼요. 굉장히 심하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인위적인 모형을 사용해서 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뱀 같은 경우에 제작을 할 때는 실제 가죽을 써서 박제로 많이 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손상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외형이 변형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비닐이라든가 그러네요. 모든 부분이. 그럼 이거 만들 때는 이 틀을 만들 때는 실제 뱀을 넣어서 만드나요? 네, 그렇죠. 이걸 뽑아내는 재료는 보통 저희가 무발포 레진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레진이 처음에는 액상으로 있다가 주재와 경화제를 섞으면은 단시간 내에 굉장히 딱딱하게 경화가 돼요. 자, 여기 이제 박제가 완성된 동물들이 잠시 머무는 수장고 같은 곳인데요. 자, 입구서부터 굉장히 커다란 말이 하나 있는데, 와, 엄청 크다. 사람 키보다 더 큰데요. 아기 호랑이 너무 귀엽다. 직접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와, 진짜 가볍다. 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고래 표본은 처음 봐요. 다들 물어보세요. 이거 보면 진짜예요? 이게 워낙에 플라스틱 같은 느낌. 네네네. 표본이긴 하지만 실물은 처음 보는데요. 네. 두더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털 우와. 자체가. 되게 부드럽다. 질감 만져보시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털의 성질도 약간. 그러네요. 두더지가 이렇게 부드럽구나. 자, 이런 보통 박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동물 사체들 이런 건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되나요? 일단은 이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제작이 되는 박제들은 모두 일단 기본적으로 살생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로드킬로 네네. 먼저 폐사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이제 그런 곳에서 치료를 받다가 폐사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기증을 받지 않는 그런 사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각되거나 매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전시실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동물 표본들이 자, 이런 식으로 전시관에 전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동물 박제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일단은 자격증 소지자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60명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박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이 제작을 해도 크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제재당할 일은 없어요. 다만 천연기념물 아니면은 멸종위기 종 아니면 그 사이티스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이 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천연기념물을 주워다가 바로 만들 수 있어, 또 이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굉장히 세네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절차가 다 완전히 끝나고 허가서를 받아야만 박제로 제작을 하고 전시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동물 박제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 박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동물 박제가 필요한 이유와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술, 어떻게 보면 예술 계통의 하나로도 볼 수가 있고요. 외형적인 부분에서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적인 동물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해서 영구적인 목적을 가진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멸종을 하거나 멸종 위기에 닥친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당장 멸종을 해버린다면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사람들이 공룡을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듯이 상상 속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제품으로 소중한 동물들, 물론 살생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동물의 사체를 도움을 받아서 온전히 박제로 만들어서 후세대까지 온전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